고성균의 장군mon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예비역 육군대령 이용규입니다. 현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본부장님은 이제 작전 특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심리전의 대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군생활 35년, 교수 5년 하면 주로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첫 소위 때 비무장지대 지휘장을 하면서 제3땅굴을 발견하고 그때 와서 북해고나무 가서 계속 심리전을 했어요. 그 위에 이제 수색 중대장도 3년 동안 했고 또 기회가 돼가지고 합동참모본부에 심리전 작전 장교를 했어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경험을 살려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연구라는 박사 논문을 심리전으로 박사학위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삐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6.25 전쟁 때 남북한 삐라를 다 만들어서 집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들리지 않는 총성 종이폭탄. 비록 종이지만 폭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종이폭탄을 한 겁니다.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심리전 하면 저를 전문가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날리고 우리는 이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서로 간에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대북 전단이나 대북 학성기 방송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체제 존속이라든지 우상화 문제라든지 북한의 주민들의 사상 통제 문제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위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대단히 싫어하죠, 자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고 우려석을 하는 걸 보내니 너희들도 한번 맛봐라. 이런 차원에서 대남 전단이 아닌 더러운 오물 같은 거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뭐 생학 테러도 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을 주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2등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병법도 사라지는 부전의 전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클라우제 같은 경우는 싸우더라도 최소 피해로 전쟁이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했는데 바로 심리전 이것이 평소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고 전쟁이 났을 때는 가장 최소 피해로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도 평소에 이런 부전성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남 혹은 대북 심리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 등을 뜻하는 영어 빌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영어의 빌 이것이 일본식으로 발음은 이게 삐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삐라를 얼마나 많이 뿌렸나요? 6.25 전쟁 이후에 196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3,500종의 350억 장을 뿌린 것으로 지금 제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3,500종에 350억 장. 어마어마하네요. 6.25가 개전됐을 때 남북한 간에 이제 삐라 심리전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25 때 우리 대북 삐라, 소위 말하는 유엔군하고 우리 국군이 뿌린 삐라는 660여 종인데 최고 많은 거는 한 종에 1,200만 장을 뿌리고 있으니까 되게 평균을 했을 때 약 60억 장을 뿌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1단계 지금 개전 초기로부터 쭉 가면서 마지막 4단계는 고지정탈이지 않습니까? 그 휴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1951년 6월 달부터 54년 7월 휴전협정까지 그 마지막 4단계에 약 한 70% 500종을 살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6.25 때 우리가 최초로 뿌렸던 삐라를 갖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1950년 6월 27일 날 미 국동부 사령부에서 367 수송부대에다가 대한민국에 지금 삐라를 뿌리라 했던 그 내용인데 유엔에서 한국을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는 그 첩비랍니다. 1200장을 살포를 해서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양의 살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뿌린 삐라인데 저거는 지금 햄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너희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전장에서 만나지 말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마지막 삐라입니다. 저거는 이제 북한군한테 보내기도 하고 아군들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전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습 예보 전단입니다. 그때는 항공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습을 많이 했죠. 북의 어떤 집단군이나 아니면 뭐 군사 시설을 폭격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을 민들을 이렇게 폭격을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 헬기로 가서 방송하고 하루 이틀 전에 공습 예보 저런 전단을 뿌렸어요. 공습이 시작되니 그 시설에서 이탈하라라고 하니까 북격군을 봐서는 민간인 이탈해버리면 공습하니까 민간인 이탈을 못하도록 하느냐 그걸 심리전 효과로 봐서는 민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또 많은 그 전단 중에는 항복하라는 너희들이 항복을 한다면 잘 되고 한다. 심지어 그 포로 영세에서 유엔군이나 우리 국군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의료시설까지 지원까지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뭐 중공군이 개입하고는 이유는 중공군과 북계군은 서로 이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너희들 왜 싸우느냐? 싸워가지고 그 승리의 몫은 전부 다 아니면 너희들은 전방에서 싸우는데 후방에서는 전부 쌀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공군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 이런 중공군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전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는 장교들은 머리가 아주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싸움이라고. 심리전은 이제 저런 것처럼 누가 뿌렸는지 지금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심리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출처가 없잖아요. 출처 불명. 그다음에 위장을 하거나 이런데.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전부 다 백색 심리전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심지어 메가드 원수 같은 경우는 북계군 혹은 인민군들 지도부한테 뿌린 거는 메가드 원수라고 뒤에 딱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북한에서 뿌린 대남 심리전 전단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또 만화식으로 많이 했던 게 특색입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보낸 삐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북한도 우리한테 삐라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북한도 마찬가지 전쟁 중에 상당한 삐라를 뿌렸어요. 367종 약 한 10억 장을 뿌렸어요. 10억 장? 1951년 6월 달부터 마지막 정전협정까지 그 중에 한 70%를 살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사기 저하 문제, 미군과 유엔군과의 갈등 조장, 그다음에 우리 지도부가 이런 전부 갈등 조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주로 이제 방미 구국 전선이라는 시리즈 같은 형태로 간행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연 있지 않습니까? 연에다가 걸치를 썼어요. 미 제국주의를 조선에서 모아내자, 몰아내자, 소리 나는 대로 옛날에 연을 해서 연에 실을 끊어버리면 날아가서 그런 전단이고. 저거 우리 지금 에드벌룬 띄우듯이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대형 연에다 글씨를 써서 날려서 이제 우리 쪽에 오도록.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포나 항공기를 이렇게 뿌렸죠. 내용은 주로 이제 통행증, 우리 항복하는 그런 내용. 저희들은 통행증이라고 그러죠. 항복 전단을 주로 같은 많이 뿌렸고요. 요거 주워 갖고 북한으로 귀순하면은 목숨이 안전하니까 와라 이제 이거네요. 또 하나는 저 미군이나 우리 저 국군 장병들한테 항수를 불러일으키는 집에 가고 싶은 염전 사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가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뭐 자기 가족 얼굴, 애기들 얼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후방적의 지도자들이나 사회에서는 너희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호화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염전 사상이나 그다음에 항수를 자극하는 그런 전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삐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영향이 있었죠. 6.25 전쟁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앞에는 집회를 하고 뒤에는 항복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키었을 때 집회인 줄 알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인 줄 알고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효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저 기순하는 탈북자들의 그 신문을 했을 때 탈북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대북 삐라를 봤다. 우리 대부분 학성기나 라디오에서 우리 선전하는 걸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쟁시나 우리 평시에도 이런 삐라는 대단히 효과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삐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삐라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오물풍선에 있고 그 원인은 많은 부분이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북 전단이나 대북 학생기 살포에 대한 사전 예방이다 혹은 보복 차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대북 전단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뿌린다고 해서 북한의 요구한 대로 살포를 하지 않다거나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치 국면에 있고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타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비례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핵무기나 혹은 뭐 사이버 공격 등 각종 위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북 심리전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해서 오히려 협상 카드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포하고 또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날리는 대북 전단 B라나 그동안 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 사상에 물들게 해갖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야 제발 B라 좀 보내지 마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한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B라와 확성기 방송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계시는데 그 효과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겁니다. 단지 그것을 보내고 방송하는 과정에 우리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남북 간의 어떤 심리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